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 후 찾아온 침묵의 의미,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줄 것 같던 그 사람.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 그에게선 어떤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 삶에 없었던 사람처럼 완벽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 길고 무거운 침묵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심리 개임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연락을 끊어버린 나르시시스트의 복잡한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그 침묵 뒤에 숨겨진 5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정말로 끝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직설적이고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이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없어.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결론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당신은 어쩌면 평생 그 사람에게서 다시는 연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그들의 침묵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는 건 내가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 거야. 내가 더 잘했다면 그가 나를 잊지 못했을 텐데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르시시스트의 끊임없는 연락과 스토킹,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당신의 지금 고요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얻은 자유와 평화를 스스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그들의 연락 여부에 당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저당 잡히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회복을 방해하고 그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당신을 영원히 갇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들의 존재를 내 삶에서 지워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이 그 관계를 먼저 끝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을 통보하고 그들의 곁을 떠났다면 당신은 그들의 자아에 회복하기 힘든 거대한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존심, 즉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체면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거부하고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완벽한 자아상에 거대한 균열을 낸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상처와 모멸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떠나 라는 분노와 함께 처참하게 무너진 자존심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하는 대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세계에서 지워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다시 연락해서 또다시 거절당하거나 상처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방어기제인 셈이죠. 만약 당신이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알려 평판에 큰 타격을 주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겼다는 통쾌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에게 승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선수는 금메달만이 승리라고 답할 것이고 어떤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한 것 자체를 승리라고 여길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 이 관계에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고 평화를 얻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떠나 그들이 연락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쟁취한 완벽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조용히 음미하며 당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의 존재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떠나 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패배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을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훔쳐보며 분노에 떨지언정 직접 연락해 자신의 패배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공격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망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별 후 새로운 사람을 먼저 만났다고 해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치유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행복을 찾을 권리를 스스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그들에게 새로운 공급원, 즉 새로운 연인이 생겼기 때문에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애 공백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어떤 관심과 찬사를 채워줄 새로운 대상을 빠르게 물색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그들은 온전히 그 관계에 집중하며 당신을 철저히 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교묘한 이유는 당신과 새로운 연인이 서로 연락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보통 새로운 연인에게 당신을 매우 나쁜 사람으로 묘사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그 새로운 사람에게 연락해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들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새로운 관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당신이 자신들의 새로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 이것이 가장 교활하고 악의적인 침묵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연락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짜놓은 치밀한 심리전이자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려는 계략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당신이 불안과 그리움에 지쳐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잘 지내? 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는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게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의 연락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과거에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잘못들은 다 괜찮은 거구나. 별일 아니었구나. 결국 너는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당신의 행동은 그들의 과거 모든 학대와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저 안부가 궁금했을 뿐일지라도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용서했고 자신에게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한번 그들의 소나기에 놓인 쉬운 상대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그가 자신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끔찍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가? 나의 이 연락 하나가 그에게 또다시 나를 조종할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도 상관없는가? 당신이 침묵을 깨는 순간 당신은 지난 시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회복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관계의 끝일 수도, 상처받은 자존심의 방어기제일 수도, 새로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혹은 당신을 다시 올가매려는 교활한 덫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침묵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유독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며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들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는데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와 자기 성장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 후 찾아온 침묵의 의미.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줄 것 같던 그 사람.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 그에게선 어떤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 삶에 없었던 사람처럼 완벽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 길고 무거운 침묵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심리 개임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연락을 끊어버린 나르시시스트의 복잡한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그 침묵 뒤에 숨겨진 5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정말로 끝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직설적이고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이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없어.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결론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당신은 어쩌면 평생 그 사람에게서 다시는 연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그들의 침묵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짓는 것입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는 건 내가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 거야. 내가 더 잘했다면 그가 나를 잊지 못했을 텐데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르시시스트의 끊임없는 연락과 스토킹,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당신의 지금 고요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얻은 자유와 평화를 스스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그들의 연락 여부에 당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저당 잡히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회복을 방해하고
그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당신을 영원히 갇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들의 존재를 내 삶에서 지워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이 그 관계를 먼저 끝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을 통보하고 그들의 곁을 떠났다면 당신은 그들의 자아에 회복하기 힘든 거대한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존심, 즉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체면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거부하고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완벽한 자아상에 거대한 균열을 낸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상처와 모멸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떠나 라는 분노와 함께 처참하게 무너진 자존심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하는 대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세계에서 지워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다시 연락해서 또다시 거절당하거나 상처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방어기제인 셈이죠. 만약 당신이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알려 평판에 큰 타격을 주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겼다는 통쾌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에게 승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선수는 금메달만이 승리라고 답할 것이고 어떤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한 것 자체를 승리라고 여길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 이 관계에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고 평화를 얻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들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고 떠나 그들이 연락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쟁취한 완벽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조용히 음미하며 당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의 존재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떠나 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패배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을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훔쳐보며 분노에 떨지언정 직접 연락해 자신의 패배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공격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망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별 후 새로운 사람을 먼저 만났다고 해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치유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행복을 찾을 권리를 스스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그들에게 새로운 공급원, 즉 새로운 연인이 생겼기 때문에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애 공백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어떤 관심과 찬사를 채워줄 새로운 대상을 빠르게 물색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그들은 온전히 그 관계에 집중하며 당신을 철저히 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교묘한 이유는 당신과 새로운 연인이 서로 연락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보통 새로운 연인에게 당신을 매우 나쁜 사람으로 묘사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그 새로운 사람에게 연락해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들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새로운 관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당신이 자신들의 새로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 이것이 가장 교활하고 악의적인 침묵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연락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짜놓은 치밀한 심리전이자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려는 계략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당신이 불안과 그리움에 지쳐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잘 지내? 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는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게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의 연락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과거에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잘못들은 다 괜찮은 거구나. 별일 아니었구나. 결국 너는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당신의 행동은 그들의 과거 모든 학대와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저 안부가 궁금했을 뿐일지라도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용서했고 자신에게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한번 그들의 소나기에 놓인 쉬운 상대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그가 자신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끔찍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가? 나의 이 연락 하나가 그에게 또다시 나를 조종할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도 상관없는가? 당신이 침묵을 깨는 순간 당신은 지난 시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회복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관계의 끝일 수도, 상처받은 자존심의 방어기제일 수도, 새로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혹은 당신을 다시 올가매려는 교활한 덫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침묵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유독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며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들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는데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와 자기 성장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 후 찾아온 침묵의 의미.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줄 것 같던 그 사람.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 그에게선 어떤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 삶에 없었던 사람처럼 완벽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 길고 무거운 침묵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심리 개임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연락을 끊어버린 나르시시스트의 복잡한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그 침묵 뒤에 숨겨진 5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정말로 끝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직설적이고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이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없어.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결론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당신은 어쩌면 평생 그 사람에게서 다시는 연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그들의 침묵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는 건 내가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 거야. 내가 더 잘했다면 그가 나를 잊지 못했을 텐데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르시시스트의 끊임없는 연락과 스토킹,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당신의 지금 고요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얻은 자유와 평화를 스스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그들의 연락 여부에 당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저당 잡히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회복을 방해하고 그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당신을 영원히 갇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들의 존재를 내 삶에서 지워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이 그 관계를 먼저 끝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을 통보하고 그들의 곁을 떠났다면 당신은 그들의 자아에 회복하기 힘든 거대한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존심, 즉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체면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거부하고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완벽한 자아상에 거대한 균열을 낸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상처와 모멸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떠나 라는 분노와 함께 처참하게 무너진 자존심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하는 대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세계에서 지워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다시 연락해서 또다시 거절당하거나 상처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방어기제인 셈이죠. 만약 당신이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알려 평판에 큰 타격을 주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겼다는 통쾌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에게 승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선수는 금메달만이 승리라고 답할 것이고 어떤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한 것 자체를 승리라고 여길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 이 관계에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고 평화를 얻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들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고 떠나 그들이 연락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쟁취한 완벽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조용히 음미하며 당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의 존재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떠나 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패배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을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훔쳐보며 분노에 떨지언정 직접 연락해 자신의 패배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공격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망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별 후 새로운 사람을 먼저 만났다고 해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치유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행복을 찾을 권리를 스스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그들에게 새로운 공급원, 즉 새로운 연인이 생겼기 때문에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애 공백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어떤 관심과 찬사를 채워줄 새로운 대상을 빠르게 물색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그들은 온전히 그 관계에 집중하며 당신을 철저히 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교묘한 이유는 당신과 새로운 연인이 서로 연락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보통 새로운 연인에게 당신을 매우 나쁜 사람으로 묘사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그 새로운 사람에게 연락해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들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새로운 관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당신이 자신들의 새로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 이것이 가장 교활하고 악의적인 침묵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연락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짜놓은 치밀한 심리전이자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려는 계략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당신이 불안과 그리움에 지쳐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잘 지내? 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는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게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의 연락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과거에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잘못들은 다 괜찮은 거구나. 별일 아니었구나. 결국 너는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당신의 행동은 그들의 과거 모든 학대와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저 안부가 궁금했을 뿐일지라도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용서했고 자신에게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한번 그들의 소나기에 놓인 쉬운 상대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그가 자신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끔찍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가? 나의 이 연락 하나가 그에게 또다시 나를 조종할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도 상관없는가? 당신이 침묵을 깨는 순간 당신은 지난 시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회복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관계의 끝일 수도, 상처받은 자존심의 방어기제일 수도, 새로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혹은 당신을 다시 올가매려는 교활한 덫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침묵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유독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며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들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는데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와 자기 성장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 후 찾아온 침묵의 의미.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줄 것 같던 그 사람.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 그에게선 어떤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 삶에 없었던 사람처럼 완벽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 길고 무거운 침묵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심리 개임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연락을 끊어버린 나르시시스트의 복잡한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그 침묵 뒤에 숨겨진 5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정말로 끝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직설적이고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이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없어.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결론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당신은 어쩌면 평생 그 사람에게서 다시는 연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그들의 침묵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는 건 내가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 거야. 내가 더 잘했다면 그가 나를 잊지 못했을 텐데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르시시스트의 끊임없는 연락과 스토킹,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당신의 지금 고요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얻은 자유와 평화를 스스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그들의 연락 여부에 당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저당 잡히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회복을 방해하고 그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당신을 영원히 갇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들의 존재를 내 삶에서 지워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이 그 관계를 먼저 끝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을 통보하고 그들의 곁을 떠났다면 당신은 그들의 자아에 회복하기 힘든 거대한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존심, 즉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체면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거부하고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완벽한 자아상에 거대한 균열을 낸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상처와 모멸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떠나 라는 분노와 함께 처참하게 무너진 자존심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하는 대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세계에서 지워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다시 연락해서 또다시 거절당하거나 상처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방어기제인 셈이죠. 만약 당신이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알려 평판에 큰 타격을 주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겼다는 통쾌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에게 승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선수는 금메달만이 승리라고 답할 것이고 어떤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한 것 자체를 승리라고 여길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 이 관계에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고 평화를 얻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떠나 그들이 연락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쟁취한 완벽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조용히 음미하며 당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의 존재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떠나 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패배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을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훔쳐보며 분노에 떨지언정 직접 연락해 자신의 패배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공격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망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별 후 새로운 사람을 먼저 만났다고 해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치유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행복을 찾을 권리를 스스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그들에게 새로운 공급원, 즉 새로운 연인이 생겼기 때문에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애 공백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어떤 관심과 찬사를 채워줄 새로운 대상을 빠르게 물색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그들은 온전히 그 관계에 집중하며 당신을 철저히 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교묘한 이유는 당신과 새로운 연인이 서로 연락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보통 새로운 연인에게 당신을 매우 나쁜 사람으로 묘사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그 새로운 사람에게 연락해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들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새로운 관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당신이 자신들의 새로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 이것이 가장 교활하고 악의적인 침묵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연락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짜놓은 치밀한 심리전이자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려는 계략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당신이 불안과 그리움에 지쳐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잘 지내? 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는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게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의 연락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과거에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잘못들은 다 괜찮은 거구나. 별일 아니었구나. 결국 너는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당신의 행동은 그들의 과거 모든 학대와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저 안부가 궁금했을 뿐일지라도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용서했고 자신에게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한번 그들의 소나기에 놓인 쉬운 상대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그가 자신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끔찍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가? 나의 이 연락 하나가 그에게 또다시 나를 조종할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도 상관없는가? 당신이 침묵을 깨는 순간 당신은 지난 시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회복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관계의 끝일 수도, 상처받은 자존심의 방어기제일 수도, 새로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혹은 당신을 다시 올가매려는 교활한 덫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침묵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유독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며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들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는데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와 자기 성장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 후 찾아온 침묵의 의미.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줄 것 같던 그 사람.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 그에게선 어떤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 삶에 없었던 사람처럼 완벽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 길고 무거운 침묵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심리 개임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연락을 끊어버린 나르시시스트의 복잡한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그 침묵 뒤에 숨겨진 5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정말로 끝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직설적이고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이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없어.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결론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당신은 어쩌면 평생 그 사람에게서 다시는 연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그들의 침묵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는 건 내가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 거야. 내가 더 잘했다면 그가 나를 잊지 못했을 텐데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르시시스트의 끊임없는 연락과 스토킹,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당신의 지금 고요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얻은 자유와 평화를 스스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그들의 연락 여부에 당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저당 잡히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회복을 방해하고 그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당신을 영원히 갇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들의 존재를 내 삶에서 지워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이 그 관계를 먼저 끝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을 통보하고 그들의 곁을 떠났다면 당신은 그들의 자아에 회복하기 힘든 거대한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존심, 즉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체면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거부하고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완벽한 자아상에 거대한 균열을 낸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상처와 모멸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떠나 라는 분노와 함께 처참하게 무너진 자존심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연락하는 대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세계에서 지워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다시 연락해서 또다시 거절당하거나 상처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방어기제인 셈이죠. 만약 당신이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알려 평판에 큰 타격을 주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겼다는 통쾌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에게 승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선수는 금메달만이 승리라고 답할 것이고 어떤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한 것 자체를 승리라고 여길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 이 관계에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고 평화를 얻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들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고 떠나 그들이 연락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쟁취한 완벽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조용히 음미하며 당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의 존재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떠나 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패배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을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훔쳐보며 분노에 떨지언정 직접 연락해 자신의 패배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공격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망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별 후 새로운 사람을 먼저 만났다고 해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치유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행복을 찾을 권리를 스스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그들에게 새로운 공급원, 즉 새로운 연인이 생겼기 때문에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애 공백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어떤 관심과 찬사를 채워줄 새로운 대상을 빠르게 물색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그들은 온전히 그 관계에 집중하며 당신을 철저히 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교묘한 이유는 당신과 새로운 연인이 서로 연락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보통 새로운 연인에게 당신을 매우 나쁜 사람으로 묘사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그 새로운 사람에게 연락해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들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새로운 관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당신이 자신들의 새로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 이것이 가장 교활하고 악의적인 침묵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연락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짜놓은 치밀한 심리전이자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려는 계략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당신이 불안과 그리움에 지쳐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잘 지내? 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는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게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의 연락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과거에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잘못들은 다 괜찮은 거구나. 별일 아니었구나. 결국 너는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당신의 행동은 그들의 과거 모든 학대와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저 안부가 궁금했을 뿐일지라도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용서했고 자신에게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한번 그들의 소나기에 놓인 쉬운 상대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그가 자신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끔찍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가? 나의 이 연락 하나가 그에게 또다시 나를 조종할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도 상관없는가? 당신이 침묵을 깨는 순간 당신은 지난 시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회복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관계의 끝일 수도, 상처받은 자존심의 방어기제일 수도, 새로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혹은 당신을 다시 올가매려는 교활한 덫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침묵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유독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며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들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는데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와 자기 성장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 후 찾아온 침묵의 의미.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줄 것 같던 그 사람.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 그에게선 어떤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 삶에 없었던 사람처럼 완벽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 길고 무거운 침묵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요?